100일 넘게 닫혀있던 바닷길 하나가 열리는 순간 전 세계 물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2026년 6월 14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한 양해각서 최종안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 개방.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업용 선박에 즉각 열기로 했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전면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해협이 가지는 무게를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100일 넘게 이 길이 막혀 있었고, 그 길이 6월 19일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다시 열립니다. 세계 물동량의 가장 큰 병목이 풀리는 자리, 그 길을 실제로 오가는 배를 가진 산업이 지금 한국 시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소식 한 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해운주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던 100일 동안 한국 선사들의 배는 중동 항로에서 발이 묶이거나 먼 우회로를 돌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에 갇혀있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6월 10일에야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원유 하역을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키워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호르무즈 즉각 개방, 100일 만에 정상화, 발 묶였던 한국 유조선 빠져나온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이실 겁니다. 전쟁 끝났으면 운임 떨어져서 해운주는 악재 아닌가?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전쟁 동안 한국 선사들은 운임은 받았어도 중동 매출 차질과 막대한 우회 연료비, 전쟁 리스크 비용에 이익을 갉아먹혔습니다. 이제 그 비용이 통째로 사라지고 막혀있던 중동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운임은 정상 수준에서 봤대 비용은 빠지고 물량은 폭증하는 구조. 이건 악재가 아니라 억눌렸던 실적이 한꺼번에 터지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바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해운 관련 종목 3곳을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HMM입니다. HMM은 대한민국 최대의 국적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주력은 컨테이너 운송이지만 그 옆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함께 굴리는 종합해운사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 한 척이 같은 항로를 같은 시간에 돌아도 그 배가 얼마나 꽉 차서 가느냐, 그리고 한 바퀴를 얼마나 빨리 도느냐에 따라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으로 항로가 막히면 배는 먼 길을 돌아야 하고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늘어나며 그 사이 연료는 계속 타들어갑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1분기 HMM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2026년 1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HMM은 연결 기준 매출 2조 7,187억 원, 영업이익 2,6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줄었는데 그 원인이 핵심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하락에 더해 중동 사태로 인한 매출 차질과 연료비 상승이 이익을 깎아낸 겁니다. 운임 지표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025년 1분기 평균 1762포인트에서 2026년 1분기 1507포인트로 14% 내렸습니다. 특히 HMM의 핵심 노선인 미주 서안 운임은 38%, 동안 운임은 37% 급락했습니다. 연료비도 톤당 486달러에서 530달러로 9% 올라 원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1분기 실적을 짓눌렀던 두 가지, 중동 매출 차질과 고유가가 6월 14일 종전으로 동시에 풀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1분기에도 HMM의 벌크 부문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벌크 부문 매출은 4,0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고, 영업이익은 830억 원으로 135% 급증했습니다. 유조선과 건화물선 시황 강세, 장기 계약 물량이 컨테이너 부진을 메운 겁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늘려있는 동안에도 에너지 운송 쪽은 이미 돈을 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MM은 이 흐름을 더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용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국내외 전략 화물의 장기 계약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한 축에만 기대지 않고 에너지와 벌크라는 두 번째 엔진을 키워 시황 변동을 버텨내는 구조를 짜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면 막혔던 중동 항로 매출이 돌아오고,
이후에 연료비와 전쟁 리스크 비용이 빠지고 유가 안정으로 원가 부담까지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이미 돈을 벌고 있던 벌크와 에너지 부문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1분기를 눌렀던 악재가 그대로 2분기 실적의 반등폭으로 전환되는 자리입니다. 거시 불확실성이 거칠 때 외국인과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해운바스켓에서 가장 먼저 담는 대장주 HMM은 그 자리에 서 있는 한국해운의 간판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아시아 역내에서 액체 석유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국내 1위 케미컬 탱커 전문 해운사입니다. 유기 무기 화학 제품, 산성 제품, 정제된 석유화학 물질 같은 액체 화물을 동아시아와 동남아, 인도, 중동으로 운송합니다. 케미컬 탱커가 어떤 배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화물선이 마른 짐을 싣는 트럭이라면 케미컬 탱커는 까다로운 액체를 종류별로 나눠 담는 정밀 용기에 가깝습니다. 화물마다 온도와 부식성이 다 달라서 탱크를 나누고 세척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없으면 아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자리를 보여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케미컬 탱커는 아무 배나 들어올 수 없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흥하해운은 그 인증을 갖춘 몇 안 되는 선사입니다. 65년간 쌓은 케미컬 물류 노하우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 진입 장벽입니다. 흥하해운은 잔금 상선 그룹 안에서 컨테이너는 잔금, 케미컬은 흥하라는 명확한 역할을 쥐고 있습니다.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케미컬 탱커 중심 구조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곧바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흥하해운의 케미컬 탱커 운임은 1톤당 평균 47달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년 53달러보다는 내렸지만 같은 기간 반토막 가까이 빠진 컨테이너 운임에 비하면 변동폭이 훨씬 작습니다. 다수의 석유화학 기업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있어 시황이 흔들려도 물동량 자체는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왜 이 자리가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누른 건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중동발 물류 차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화학 물량의 한복판이 바로 사우디와 이란 인근입니다. 중동 평화로 막혔던 플랜트가 다시 돌고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고 그 액체 화물을 실어 나를 케미컬 탱커 수요가 폭증합니다. 케미컬 탱커 시장 자체가 공급 부족 상태인 상황에서 수요가 터지면 운임은 가파르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신조선이 쏟아지며 공급 과잉으로 가는데 케미컬 탱커 시장은 정반대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같은 해운이라도 흥하해운이 선 자리는 배가 모자라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물량은 터지는데 배는 부족한 구간에서 운임 협상력은 선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억눌렸던 종목이 가장 직접적으로 풀리는 자리. 흥하해운은 중동 물량 정상화에 가장 날카로운 수혜를 쥔 케미컬 탱커 종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 해운사입니다. 벌크선이 매출 주력이고 여기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LNG 운반선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철광석, 석탄, 곡물 같은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 회사의 사업 구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벌크선은 정해진 시간표 없이 화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많이 오갈수록 운임이 오르고 그 운임이 곧장 실적으로 들어옵니다. 페노션은 여기에 더해 원유와 LNG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 수송을 두 번째 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페노션의 2026년 1분기 매출은 1조 5,089억 원, 영업이익은 1,4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 늘고 영업이익은 24%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7% 웃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했는데도 탱커와 LNG 부문 수익성이 벌크 부문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 결과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또 하나의 무기는 다각화입니다. 페노션은 총 258척의 선대를 운영하면서 발레와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글로벌 화주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사업 수익은 신조선 인도가 본격화되며 빠르게 커지고 있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도 추가 도입으로 선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대 확장의 규모를 짚어보겠습니다.
페노션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중고선 10척을 약 9,737억 원에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탱커 선대를 2배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LNG 부문은 신조선 인도로 수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뛰었고 한국가스공사와의 신규 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황 하나에만 기대던 회사가 에너지라는 안정적인 수익축을 새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페노션 매출의 대부분은 벌크선에서 나오고 벌크선 운임은 건화물선 운임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중동 종전으로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재건이 가동되면 철광석과 시멘트, 건설자재 같은 원자재 해상운송 수요가 늘고 원자재 물동량이 늘면 건화물선 운임지수가 오르고 그 지수 상승이 곧장 페노션의 벌크 운임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개방으로 원유 운반선과 LNG 운송 수요까지 동시에 살아납니다. 증권가의 시선도 같은 방향입니다. NH투자증권은 벌크 시황 개선과 에너지 사업 확장을 근거로 2026년과 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7,200원으로 높였습니다. 건화물선 운임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벌크와 에너지 수송 두 축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자리. 페노션은 중동 재건 물동량과 에너지 정상화를 한 몸으로 받아내는 종합 해운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100일 넘게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6월 19일 즉각 개방됩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이 풀리는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방향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운임이 빠져 해운주의 악재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한국 해운사들을 짓눌렀던 중동 매출 차질과 고유가, 우회 연료비, 전쟁 리스크 비용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막혀있던 중동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용은 빠지고 물량은 터지는 억눌렸던 실적이 한 번에 풀리는 구간입니다. 첫째, HMM. 컨테이너가 눌누린 와중에도 벌크와 에너지 부문이 이미 돈을 벌고 있었고 1분기를 누른 중동 차질과 고유가가 그대로 반등폭으로 바뀌는 한국해운의 대장주입니다. 둘째, 흥하해운. 공급이 부족한 케미컬 탱커 시장에서 사우디와 이란 인근 석유화학 물량 정상화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준 국내 1위 선사입니다. 셋째, 페노션. 중동 재건 원자재와 에너지 수송을 한 몸으로 받아내며 벌크와 LNG 두 축으로 수익을 다각화하는 종합해운사입니다. 세 종목 모두 해운 한복판에 있는 자리이고 이 흐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이 다음으로 향하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AI 반도체입니다.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가 해마다 커지는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칩을 만들고 받쳐주는 부품과 장비는 이제 막 재평가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폭발은 늘 같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수백조 원짜리 대형주는 수조 원이 들어와야 겨우 몇 퍼센트 움직입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가볍고 유통 물량이 적은 소형주는 몇백억 원의 수급만 쏠려도 상한가에 꽂힙니다. 같은 돈이 들어와도 그릇이 작을수록 물은 빨리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소형주를 살 때 절대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가격을 흔들지 않으려고 바닥 횡보 구간에서 몇 주에 걸쳐 조용히 나눠서 모읍니다. 차트는 지루하게 옆으로 기는데 수급 데이터만 소리 없이 쌓이는 구간, 그게 바로 매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뉴스가 터지는 날, 대중이 몰려드는 바로 그날이 먼저 모아둔 쪽이 물량을 넘기는 날입니다. 과거 30배 가까이 폭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뉴스 전에 이 구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섹터의 한복판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 뉴스 한 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수급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직전의 종목들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목이 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이 종목은 공개를 안 하는데? 라고 의문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공개하면 다른 채널 또는 업체에서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유료로 종목을 되팔고 있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구독자들에게만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히든 종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세 가지 스텝만 밟아주시면 됩니다. 첫째, 영상 끝까지 보신 뒤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둘째, 댓글에 9번이라고
라고 남기기. 셋째, 메시지로 9라고 문자 보내기. 정말 쉽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 하나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 히든 종목의 이름과 추천 매수, 매도 가격까지 정리해서 장이 열리기 전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이름이 뜨고 나서 찾으시면 그때는 이미 바닥에서 모은 쪽이 파는 자리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뒤늦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